자, 여기 지금 보는 것은 어떤 거죠? 조금 전에 결과치죠. 조금 전에 결과치. 그래서 이 지락전류 A상의 전류를 구해보면 A상의 전류가 3배 I0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죠. 지락전류의 3배가 된다. 요거 시험 문제, 요거는 물어보는 게 나와요. 요거는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물어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요거 일선 지락만 좀 한번 살펴보죠. 일선 지락만 살펴보는데 요 한 가지를 보면 영상전압이 얼마냐? 발전기 영상전압이. 다음에 발전기 정상전압은 얼마가 되느냐? 역상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구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I0를 구했잖아요. I0. I0 구했어요. 그리고 I1과 I2가 또 I0가 세 개가 다 동일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 개가 다 동일하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구한 게 I0고 I1이고 I2다. 그러니까 뭐예요? Z0? I0. 그러면 이게 I0잖아, 이게. 얘가 I0죠. I0를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전압은 이게 되는 거예요. 정상전압은 2에 2에 마이너스 Z1 I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이 나오기 전 식을 보면 2A에다가 마이너스 Z1 I1이 I0와 같으니까 2A에 뭐가 돼요? Z0 더하기 Z1 더하기 Z2가 되겠죠. 그렇다면 요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통분을 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Z0, Z1, Z2 여기다가 Z0, Z1, Z2 해서 통분을 하면 통분해서 계산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2A로 묶어내는 거죠. 묶어내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해서 계산한다. 마찬가지죠. 똑같이 여기서 요게 뭐가 된다? I0가 되잖아요. 그렇게 발전기의 영상전압, 정상전압, 역상전압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은 거의 없죠. 그리고 A상의 전압은 제로가 됐는데 B상의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B상의 전압은 방금 여러분들이 구한 거 있어요. 자, 영상전압 있죠? 정상전압 있죠? 역상전압 있죠? 요걸 여기다 다 대입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일선 지락 고장이 일어났는데 뭐 B상의 전압을 구하라, C상의 전압을 구하라 하는 것은 우리 그 필기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다 다 대입해서 수식 정리까지 해야 되니까. 결국은 뭐냐? 결과를 외워라 이런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대칭자폐법에서 실제 계산할 거는 별로 없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정도,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것 정도죠. 그런 고장 해석하는 방법이 이선 지락 고장도 있고 선간 단락 고장도 있다. 삼성 단락은 우리가 이제 오음법이나 퍼센트법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 하나 봅시다. 이거는 이제 임피던스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임피던스를 구하는 문제. 문제에서 그림 같은 회로에서 임피던스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임피던스는 어떤 임피던스죠? 영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이걸 구하는 건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상 임피던스잖아요. 그러면 역상 임피던스는 크기는 정상 임피던스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겠죠? 같아요. 단지 뭐만 반대예요? 반대가 되는 것은 상회전만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 상이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를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정상이에요, 정상. 한 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의 크기와 역상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고, 한 상이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를 보면, 여기가 영상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중성점이죠. 그러면 요렇게 임피던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중성점이니까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뭐 한 상만 보면 얘하고 얘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A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한 상만 보세요. 등가를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되겠죠. 여기가 Z, 여기가 뭐가 돼요? C. 그렇죠? 여기 중성점이잖아요. 대지죠, 대지. 여기가 대지죠. 이런 식이 되거든요. 얘가 한 상이야, A상. 그러면 이게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이야, 병렬이야? 병렬이에요, 병렬.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한 상이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는 얘는 파라드니까, 얘는 오음이니까, 병렬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병렬이니까. 병렬 구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J-오메가-C, 오음으로 나타내면. 요게 오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J-오메가-C분의 1분의 1이 되죠. 병렬이니까 Z분의 1분의 1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구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또 역수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Z분의 1 더하기 요건 역수의 역수니까 J-오메가-C 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쉽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얘를 간단히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수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은 분자분모의 분모를 없애기 위한 Z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Z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Z를 곱하세요. 1이 되죠. Z를 곱하세요. 그럼 뭐예요? J-오메가-C Z가 되겠죠. 그러니까 J-오메가-C Z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위에는 Z가 곱해지겠죠. 얘가 한 상의 임피던스입니다. 얘는 역상하고도 똑같아요. 상회점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찾아보면 뭐가 되죠? 요것만 되네요. 얘는 아니죠. 3 들어갔죠. 아니죠. 자, 이게 정상 임피던스입니다. 영상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영상 임피던스는 정상 임피던스는 그냥 한 상의 임피던스 구하면 되는데 영상 임피던스는 영상 전류가 흘러야 돼요. 영상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영상 전류는 이렇게 접지를 통해서 흐르죠. 그러니까 이 영상 임피던스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접지 임피던스. 요거 고려합니다. 그런데 자, 영상 전류는 실제 이쪽에 흐르는 영상 전류가 지락 전류가 이렇게 여기도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락 전류가 몇 배가 흘렀어요. 우리 기억납니까? 3배 I0가 흘렀죠. 한 상이 지락되더라도 영상 전류의 몇 배가 흘러요? 지락 전류가 3배가 흘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 상을 고려하면 여기는 영상 전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3배 I0가 흐르고 여기는 I0가 흐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부분의 전압각을 한번 고려해보면 전압각은 어떻게 돼요? ZN에다가 3배 I0가 흘렀다. 이게 전압각이잖아요. 근데 I0만 보면 3배 Z가 있다. 이렇게 등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0 하나만 고려하면 3배 Z가 있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3배 Z가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병렬, 임피던스를 구하면 돼요. 자, 임피던스 어떻게 구해요? 병렬이니까 요거 더해지죠? Z 플러스 3ZN 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병렬이니까 분의 1로 놓고 푸는 게 맞죠? 네, 분의 1로 놓고. 이게 훨씬 쉽죠? 요게 분의 1.
플러스 뭐가 되죠? J 오메가 C. 이 전체 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를 간단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히 하려면 요거를 똑같이 분자에다가 곱해주고 분모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Z 플러스 3ZN을 분자에다 곱해주고 Z 플러스 3ZN을 어떻게 해요? 분자에다 곱해주고 분모에다 곱해주고 이렇게 해서 약분돼서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J 오메가 C 1 그렇죠? 1 플러스 J 오메가 C에 Z 플러스 3ZN이 되겠고요. 위에는 뭐예요? 1 곱하기 했으니까 Z 플러스 3ZN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식이 뭐가 돼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수학적인 기준. 이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기본식을 세웠잖아요. 기본식을 세웠으면 그 기본식을 우리가 요구하는 식으로 변형하는 거죠. 간단히 하는 거. 그 정도예요. 그게 수학적인 요구사항인데 보세요. 뭐 어려워요? 아니죠. 분모의 값을 없애버리려면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라. 그래서 약분시켜 1로 만들어라. 그거. 이게 거의 다예요. 뭐 더 수학이 부족해서 난 이걸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들 이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알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요거를 없애버리려면 여기에다가 요거를 똑같이 분자 분모에 여기에다가 요거를 방금 Z 플러스 3ZN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서 정리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1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처음에 이 문제 딱 보면 어이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한 등가되는 개념만 알면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니죠. 수식 정리만 하면 되니까. 그 수식 정리가 안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배워라. 이해되겠습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요런 수식 정리는 제어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제어공학에서는 계산기 안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수식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 A상이 지락한 경우에 지락전류는 얼마인가? 사실은 계산하는 겁니까? 계산 못합니다. 지락전류는 영상전류의 3배다. 지락전류는 영상전류의 3배다. 3배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처럼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 대칭좌표법에 관한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그 핵심 관련도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 해석 문제죠. 고장점에서 구한 전 임피던스를 Z, 성형 전압을 2라고 한다면 3상 단락전류는 여기에 오음법입니다. 오음법입니다. 오음법은 뭐예요? Z분의 2죠. 어렵지 않아요. Z분의 2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오음 메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음법에 의해서 계산 안 한다 그랬죠? 퍼센트법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오음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문제가 오음법에 대해서 좋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락점까지 한 줄의 임피던스가 이만큼입니다. 그럼 선이 몇 줄인가요? 전선 한 줄인데 단상전선로입니다. 그럼 선이 몇 줄이죠? 2줄. 그래서 선이 2줄이 이렇게 가요. 근데 얘가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의 8이에요. 얘도 6 플러스 J의 8이죠. 여기가 단락이 일어났어요. 전압이 얼마 걸렸다고 그랬어요? 22.9kV. 여기 전압이 22.9kV. 그랬을 때 단락 전류 구하래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렇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단락이에요. 쇼트된 거예요. IS 구하래요. IS는 어떻게 구해요? 6 플러스 J의 8이 2개 있잖아요.
전압은 얼마야? 22.9죠. 10의 3승. 끝! 오음법이에요. 오음의 법칙.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세요. 이거 우리 복소수 계산하는 거 그대로 아시죠? 계산기 그대로 복소수 계산하는 방법대로 눌러보세요. 이것도 오랜만에 누르니까 잘 안 돼요? 컴플렉스 놓고 해야 되겠죠. 분수 누르고 22.9입니다. 단상이라 그랬어요. 10의 3승. 그리고 두 줄이죠. 한 줄이 6 플러스 j 8이에요. 됐죠? 이거 끝이에요. 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Shift 2번, 3번. 변환 기억하시죠? 1145A예요. 자, 단락 전류를 구해보니까 1145 맞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145. 근데 문제는 전류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용량을 구하죠. 그럼 용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PS는 루트 3의 VI 하면 됩니다. VI. 그래서 이 구한 전류를 여기다 대입하고 전압은 22.9를 집어넣습니다. 단상이죠, 단상. 단상이죠. 단상이니까 여기 루트 3이 빠집니다. 그럼 그냥 VI예요.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V를 곱해주면 되죠. 1145에다가 22.9 이렇게. 그러면 얘가 2620이 나오네요. 2620. 여기 뒤에 더 붙었어요. 볼트 암페어인데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날려버린 거죠. 3개. 그럼 2620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돼요. 단상이니까 루트 3 빠져요. 이렇게 구해도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예 용량을 구하라 그랬으면 용량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Z분의 V제곱. 자, Z가 얼마죠? 2에 6 플러스 J의 8입니다. V는 22.9의 10의 3승에 10의 3승의 전체 뭐예요? 제곱. 이렇게 해도 돼요. 오음의 법칙만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9 10의 3승에 22.9에다가 그렇죠? 요거 제곱을 해주는 거야. 제곱.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두 줄이고 6 플러스 8 이렇게 눌러도 돼요. 요거는 Shift 2번, 3번 눌러서 좌표 변환하면 2620이 나오고 킬로로 나타내니까 그렇죠? 500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26220인데 볼트 암페어인데 kVA로 나타내려면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오음의 법칙이에요. 오음의 법칙. 그냥 오음의 법칙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단상인지 삼상인지 구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단상인지 삼상인지 잘 구분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 삼상이에요. 단상이란 얘기 거의 없어요. 모두 다 삼상으로 풀면 돼요. 근데 문제 조건 중에 단상으로 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단상이라고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단상 송전설로는 없어요. 그냥 다 일반적으로 삼상이에요. 그러니까 단상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구분하기도 뭐 쉬워요. 그냥 전부 삼상이니까. 조건이 주어질 때 그때만 단상으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런 경우도 삼상 송전 계통이 아니어도 삼상입니다만 이게 단상처럼 보이는데 삼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전류를 구하래요. 전류. 임피던스가 쭉 있죠? 그럼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J의 2 더하기 J의 1.25 요건 저항이죠.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 0.32 요거는 뭐야? 코일이죠. J의 1.75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전체 임피던스예요. 이거. 전압은 얼마죠? 전압. 송전단 얘 3상이죠. 3상. 얘는 3상. 그러니까 고장전류는 오음법이라면 상전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
성간전압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전압이 들어가요. 왜 상전압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발전기 고장을 보면 Y결선이잖아요. 삼상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얘가 단락이 되어지면 삼상 단락 고장이거든요. 지금 얘는 이렇게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한 상의 전압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한 상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상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간전압이 아니에요. 상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3300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고 임피던스 쭉 있죠? 다 더해주면 돼요. 제2의 2 더하기 제2의 1.25 더하기 0.32 더하기 얼마요? 제2의 1.75 이렇게 제2의 1.75 요거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그대로 눌러주면 얼마 나옵니까? 380 나와요.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기억하세요. 그대로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보여드리면 분수 또 누르고 상전압이니까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루트 3배 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얼마였습니까? 2 다음 1.25 다음에 이건 저항이니까 0.32 다음에 1.75 이거는 임피던스였죠. 이렇게 실수호수로 나오죠? 절대값 구하면 되죠? 자, 380 되는 거 아시겠죠? 얘는 지금 380입니다. 이렇게 푸는 것이 뭐다? 오음법이다. 이건 퍼센트법이 아니에요. 오음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퍼센트법으로 풀라 그러면 또 풀 수도 있어요. 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자, 공식 물어보죠. 얘는 퍼센트법에 대한 공식입니다. 얘가 답이 보이죠? 답이 보이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뭘 구하래요? 요게 임피던스입니다. 요거 뭐죠? 기준 임피던스. 전격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기준 임피던스예요. 자, 차단기 용량 물어봤어요. 어떤 거죠?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퍼센트 Z라고 그랬죠? 차단기 용량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기준 임피던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ZP분의 100에다가 P라고 하면 되죠. 이거예요. 이거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KVA고요. KVA입니다. KVA. 그 다음 요거는 뭐가 돼 있어요? ZP. 자,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뭐죠? MVA입니다. 야. 그러면 이게 맞는데 얘는 지금 KVA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 구한 것은 KVA잖아요. KVA를 집어넣었으니까 KVA가 나오는 건 맞는 거죠. 근데 MVA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되죠? 1000을 곱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1000을 곱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을 KVA를 MVA로 나타내려면 1000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다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동그라미가 5개가 돼야 되겠죠. 그럴 필요 없죠. 그건 아니죠. 1000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100 나누기 1000 하니까 0.1이 되겠죠. 왜 0.1이냐? 여러분들이 흔히들 이 문제 딱 보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처럼 답이 보이는데 이 위에 문제처럼 근데 이것도 답이 1번이 아니냐 바로 찍는 거죠. 1번이 아니냐. 뭘 못 봤죠? 많아요. 이런 경우 엄청 많아요.
실수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이 범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실수. 그래서 1번을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라. 자, 이거는 이제 일선의 리액턴스 전류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래요. 퍼센트 X 하면 되죠. 역시 10에다가 전압이 얼마죠? 66이죠. 66에 제곱하면 돼요. 그리고 P X 해가지고 X가 얼마야? 20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P가 없어. 아, 못 구하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P가 없어. 그럼 P는 또 어떻게 구해야 돼? 기준 용량이니까 루트 3에 VI 뭐 이렇게 뭐 계산해야 돼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식으로 구하는 것보다 구할 수는 있어요. P값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구하는 것보다 정의에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야. 전류가 주어졌을 때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전압분에 전류의 리액턴스 X니까 X라고 놓을까요? 리액턴스 강하죠. XI, IX 이거였잖아요. 정의에다 대입해라 이 얘기예요. 정의에다. 전류가 주어질 때는. 그래서 상전압이잖아요. 얘는 뭐야? 전류고요. 그러니까 상전압이 66이니까 66에 10의 3승을 뭐로 나눠줘야 돼요? 전류는 350이잖아요. 그리고 리액턴스 X가 한산, 1선이죠. 이거를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요거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얘가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무조건 10V제곱분의 PZ로 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뭘 주어질 때? 용량과 전압이 주어질 때. 얘는 전류하고 전압이 주어질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항상 일정한 건 없어요. 모든 게 문제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자, 이거는 용량과 전압이잖아요. 그럼 얘는 뭘로 풀면 돼요? 얘도 똑같은 퍼센트 리액턴스인데 퍼센트 X는 이걸로 푸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두 문제의 차이점을 기억하시겠죠? 두 문제의 차이점을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선간 전압이니까 66의 제곱이 되겠죠. 키로. 요거는 키로니까 만 그대로 넣고요. 자, 얼마예요? 15옴이죠. 계산기 눌러주면 2.3 나옵니다. 정리되나요? 예, 정리되죠?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단락 용량이 주어졌어요. 얘는 PS죠. 전압이 154예요. 오hm 값을 구하래. 오hm. 얘는 오음을 구하는 거예요. 오음. 오음이에요. 근데 퍼센트는 없어요. 퍼센트는 없어요. 그럼 뭘로 구하면 돼요? 오음법으로 구하면 돼요. 얘는 오음법이에요. 퍼센트가 주어지면 퍼센트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그럼 단락 용량 P는 전압하면 Z분의 V제곱으로 아까 구했죠? 그럼 Z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단락 용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0MV라고 그랬죠? 5000MV. 5000MV 10의 6승이에요. 전압은 얼마죠? 154죠. 154에 10의 3승이죠. 요거의 전체 뭐예요? 제곱이죠.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기 누르면 4.74. 어때요? 가능하죠? 예, 충분히 다 돼요. 자, 다음 거 보죠. 기본 개념인데요. 우리가 지락전류는 어떤 전류라 그랬죠? 90도
앞선 전류다. C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그것을 충전 전류, 진상 전류라 그랬죠. 단락 전류는 그럼 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보세요. 임피던스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단락 전류였죠. 저항을 무시하면 임피던스는 뭐라 그랬어요? 리액턴스라 그랬어요. 리액턴스. 그러면 얘는 뭐예요? 90도 늦은 전류죠. 리액턴스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해되죠? 충전 전류는 진상 전류. 다음에 단락 전류는 그럼 무슨 전류죠? 유도 전류. 충전 전류하고 유도 전류하고 구분하면 돼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보면 전격 차단기 전격이 주어졌어요. 전격 차단 용량이 주어졌어요. 전격 차단 용량.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하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뒷부분에서 배워야 되는데 요 이야기가 있어요. 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루트 3 VI라고 한다면 얘가 P잖아요. 얘가 V잖아요. 그럼 I를 구하란다 그러면 뭐 당연히 루트 3 VI니까 I는 어떻게 구해요? P를 250MVA를 루트 3의 V로 7.2죠. 구하면 된다는 거죠.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암페아로 나오거든요. 암페아로. 문제가 뭘 요구하고 있죠? 킬로암페아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1000으로. 계산하면 20 정도 나와요. 근사치 20 나와요.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 자, 이거는 뭡니까? 삼상 단락 전류래요. 어디죠? 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같아요? 답이 보입니까? 그렇죠. 뭐 뻔한 얘기죠. 퍼센트 Z 분의 100의 IN이니까 이거 뭐 바로 보여야죠. 이게 안 보이면 문제가 있죠. 바로 보여야 돼요. 다음 거. 자, 합성 임피던스가 기준 용량이 이만큼일 때 0.4예요. 차단 용량 구하래요. 그러면 퍼센트 Z 분의 100에다가 기준 용량이죠. 정리되죠? 몇 프로예요? 100이죠. 얼마예요? 계산기 누르면 돼요. 이게 KV죠. KV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3개가 더 나와요.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MV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개 날려버리면 1000으로 나눠준다 그랬죠. 단위만 잘 보면 돼요. 단위 잘 보세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전압과 퍼센트 X 값에 대한 관계예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관계예요. V1에 대해서는 이만큼이래요. V2에 대해서는 이만큼이래요.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압과 퍼센트는 어떤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죠? 전압과 퍼센트 리액턴스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제곱에. 그러면 퍼센트 리액턴스 첫 번째 게 뭐예요? XP1이죠. XP1. 두 번째 건 어떻게 돼요? 처음 거 나중 거죠? 나중 거는 뭐가 돼요? XP2. 는 반비례한다 그랬죠. 반비례. 전압에 반비례해요. 역수죠. 전압이 어떻게 돼요? V1. 처음 거가 V1, 나중 게 V2죠. 제곱에. 이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적으면 나중 거 XP2, 처음 거 XP1는 역수가 됐죠. V2,
V1의 제곱이죠. 자, 이 관계를 지금 바르게 나타낸 건 어떤 거예요? 이 관계. XP1을 구했네요. 보기에서 다 XP1을 구했잖아요. XP1의 값은 1이잖아요. 그럼 뒤집어주면 되죠. 역수니까. 뒤집어주면 되죠. V1, V2의 제곱의 XP2. 이러한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뒤집어진 거 찾으면 돼요. 제곱이니까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 가니까 얘가 되겠죠.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계산하거나 뭐 어떤 거 주어지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와야 돼요. 단순하게 비례관계만 찾는 거니까. 제곱의 반비례하는 관계. 제곱의 반비례하는 관계. 이것만 찾으시면 그러면 이런 식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수학의 목표예요. 뭐 수학이 어려운 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단락전류는 이렇게 돼요. 여기서 IN은 뭔가요? 뭐라 그랬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뭐라 그랬죠? 기준전류. 기준전류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준전류예요. 또는 전격 용량일 때는 전격 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전류하고 전격 전류하고 같아질 때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전류나 전격전류. 이해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계산 한번 해봐라. 차단기 용량 구하는 거예요. A가 어디죠? 여기에요. 고장이 여기 난 거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때 고장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봐요. 고장점으로 이쪽 발전기에서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요 발전기도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요 발전기도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고장 전류 3개가 여기서 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 3개가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 자, 병렬 이해하셨죠? 3개가 병렬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는 기준 용량이 5천이에요. 하나는 기준 용량이 10,000이에요. 근데 5천짜리가 10,000짜리가 2개네요. 곱하기 2니까 요게 10,000, 요게 10,000이죠. 자, 그렇다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용량을 맞춰줘야 돼요. 10,000으로 할 거냐 5천으로 할 거냐 결정을 해줘야겠죠. 10,000으로 할 거냐 5천으로 할 거냐. 10,000으로 하면 얘가 10,000으로 환산하면 2배가 됐죠. 2배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 2개와 24%가 무슨 연결됐어요? 병렬. 15% 2개와 24%가 병렬이죠. 즉 이게 퍼센트 리액턴스라고 했으니까요. 15%, 15%, 24%잖아요. 이게 이거죠. 따라서 고장점 역에 대한 용량, 단락 용량은 차단기 용량은 5.71가 나와요. 계산하니까. 분의 100에다가 기준 용량이 얼마예요? 10,000이잖아요. 10,000. 근데 MVA거든요. 보기가. 그럼 얘는 얼마예요? 10,000kVA지만 10MVA죠. 기준 용량이 10MVA가 된 거하고 똑같거든요. 10,000kV짜리가. 그러니까 10을 해면 돼요. 그러면 175가 나와요. 단위가 볼트 암페어냐, 킬로볼트 암페어냐, 메가볼트 암페어냐 이걸 잘 봐야 돼요. 175죠. 그럼 175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00짜리 해야 되겠죠. 200짜리. 175가 없으면 하나 큰 거, 정적값을 선정해야 되니까 하나 큰 거, 그거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선정하는 것은 실기 때 배우게 됩니다. 정리되죠? 정리되죠? 그 다음 이 문제도 한번 보세요. 자,
G1, G2 틀리네요. 변압기 틀리네요. 얘네들 다 어떻게 해줘야 되죠? 환산. 발전기는 각각 10이에요. 얘는 변압기는 5예요. 기준 종량이 다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맞출까요? 15로 맞출까요? 45로 맞출까요? 30으로 맞출까요? 뭘로 맞추긴 맞춰야 되잖아요. 제일 큰 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변압기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15에서 45가 되려면 3배 돼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30에서 45가 되려면 몇 배가 되죠? 몰라요. 그러면 30에서 45배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배수만큼 올라가면 돼요. 비례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45로 맞춘 거니까. 15에서 45로 가려면 3배 됐으니까 3배 해주면 되는데 얘는 30에서 45로 가니까 얘는 뭐 몇 배 된 거죠? 이만큼 배수 30분에 45 요 비율만큼 배수가 된 거니까 따라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 얘는 몇 프로가 나오나요? 얘는 몇 프로가 나오나요? 이걸 우리 계산해 봐야 돼요. 몇 프로 나오죠?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어렵진 않죠? 45로 갔고 30이고 얘는 몇 프로가 될까? 15%가 되죠. 두 개가 병렬이죠. 얘는 30%니까. 전체적인 퍼센트는 어떻게 돼야 돼요? 30%, 15%, 30%, 15% 병렬이죠. 거기에 하나 뭐가 돼요? 5%가 직렬이죠. 직렬 병렬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토탈을 구한 거예요. 토탈을 구해보니까 얘가 10%가 나오고 5%가 더해지니까 토탈이 15%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3번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걸 구해보면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기준 용량이니까 얘가 15분의 100에다가 기준을 우리 얼마로 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했죠. 45MV를 기준으로 했죠. 이거잖아요. 45,000kV죠. MV니까. 그 기준으로 된 거죠. 그래서 45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300 나오죠. 300. 그래서 300MVA. 어때요? 이런 게 퍼센트법이에요. 이게 고장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대칭좌표법 배웠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있는데 영상분은 어디에 존재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대답 안 하시네? 접지선, 중성선, 대지하고 만나는데. 대지. 땅하고 만나는데 영상분이 존재한다 그랬죠? 여기가 뭐예요? 접지예요. 그러면 별표 친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바로 접지 부분에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전류죠? 영상. 이해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송전선로의 고장 계산에서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어느일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대칭좌표법에 의해서 고상 해석을 다 했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표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다음에 요게 정상이에요. 얘가 역상이에요. 얘가 영상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순서를 잘 보세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에요. 고장이 뭐가 있냐면 일선지락. 일선지락 고장일 때 우리가 해석해보니까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 다 있었죠. 다 있었죠. 그래서 다 필요해요. 근데 선간단락. 선간단락이면 이거 이선단락이거든요. 그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상과 역상만 필요해요. 영상은 불필요해요. 그리고 삼상단락. 삼상단락은 어떻게 돼요? 대칭좌표법에서 삼상단락은 대칭고장이라고 그랬죠? 삼상단락. 이거는 정상만 필요해요. 왜? 대칭분 고장이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것은, 영상분이 필요한 것은 뭐냐? 일선지락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 표로 하나 기억하세요. 대칭좌표법에서 우리 발전기 고장 해석할 때 필요한 성분들인데 그 생략을 했으니까 요 결과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 문제. 답 보이나요? 대칭좌표법? 요거 답 보이나요? 무슨 전류죠? 제곱이 먼저 왔어요. 무슨 전류죠? 제곱이 먼저 오면 역상. 대칭분 역상 전류 구하는 거죠. 제곱이 먼저 왔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평형 3상 송전선에서 보통의 운전 상태에서 중성점 전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로죠. 왜? 평형이니까. 그 다음 중 옳은 말은 어느 것인가? 자, 송전선로에서 정상 임피던스하고 역상 임피던스 아까 우리 구해봤죠? 기억납니까? 예제에서 구해봤잖아요. 어떻게 구했어요?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는 같고 구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렬로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기억나죠? 이렇게 Z 플러스 Z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Z분의 1이니까 J오메가 CZ가 1 플러스 J오메가 CZ가 됐죠? 위에가 뭐가 돼요?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거였고 영상은 어떻게 됐어요? 영상은 1 플러스 J오메가 C Z 플러스 3ZN 요 위에도 뭐야? Z 플러스 3ZN이죠. 결국은 뭐야? 이런 관계가 성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영상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죠.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영상 임피던스가 더 커지죠. 영상 임피던스가 더 커져요. 정상과 역상은 같고요. 이런 관계가 송전선로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송전선로의 정상과 역상 임피던스는 같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죠. 그 영상이 더 커요. 선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로에서는 지금 이 관계가 우리가 계산이 됐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선로에서는. 근데 선로가 아닌 변압기에서는 같아요. 뭐 굳이 증명할 필요 없겠죠? 네, 그 정도로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장은 어떤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지락이에요. 지락이 대략 한 70%. 자, 지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이 끊어져서 땅에 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락의 예를 들면 송전선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얘가 땅에 닿는 경우가 끊어져서 땅에 닿는 게 아니고 또 지지점이 떨어져서 땅에 닿는 게 아니고 옆에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선로 기준에 보면 판단 기준에 보면 고압 같으면 상시 부는 바람에도 접촉하지 아니하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접촉 안 했어요. 근데 나무가 어떻게 됐죠?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넘어지면서 선로에
접촉하겠죠. 이렇게 선로에 접촉할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지락인 거예요. 지락의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면 어떤 예가 있냐면 전주에 까치집이 있죠. 까치집. 전주에 까치집이 있잖아요. 그 까치들이 까치집을 짓고 살다가 얘가 비가 와요. 그럼 까치집에 뭐 이게 그 나뭇가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철사 같은 것도 물어다 놓거든요. 물어다 놓으면 그 철사가 도전성이 있기 때문에 전주를 통해서 대지로 전류가 흘러가게 되죠. 그때도 지락이에요. 이런 고장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지락사고 중에 일선 지락사고가 제일 많다. 일선 지락사고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대칭 좌표법으로 해석할 때 성간단락 고장은 뭐가 필요한가? 2선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결과만 보면 얘라 그랬죠. 정, 역, 영, 1선, 2선, 3선. 그랬을 때 2선은 뭐만 있다? 정, 역. 이해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 거. 삼상은 대칭 고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칭 좌표법은 정상분밖에 없어요. 정상. 어렵지 않죠? 예. 자, 여기까지가 고장 해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상전압 부분하고요. 차단기, 뭐 여러 가지 개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